호주 태즈메이니아 북서부의 무성한 덤불 속에서 타이라 신 한 마리가 먹이를 쫓고 있어요. 풀밭에서 먹이를 먹으며 타이라 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왈라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늑대 같은 몸을 가진 타이라 신은 옆구리를 따라 뚜렷한 줄무늬가 있어요. 유대류이기 때문에 주머니도 있어요. 매복에 능숙한 타이라 신은 완벽한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갑자기 왈라비가 나뭇가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타이라 신은 재빨리 튀어나와 먹이를 잡아요. 타이라 신은 호주 본토 전역에서 가장 큰 육지 포식자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주하고 딩고를 들여오면서 타이라 신은 먹이를 두고 경쟁하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즈메이니아 섬에는 딩고와는 멀리 떨어진 최후의 피난처가 한 곳 있었어요. 그곳에서 타이라 신은 계속 번창했어요. 1803년 유럽인들이 도착할 때까지는요. 타이라 신은 해로운 동물로 여겨졌고 소를 해친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타이라 신의 턱은 양 한 마리도 쓰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았어요. 타이라 신의 수는 다음 세기에 걸쳐 점차 줄어들었고 1936년까지 감금된 상태에 살던 마지막 타이라 신이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동물은 해가 지날수록 눈에 뜨이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86년에 멸종된 것으로 선언됐어요. 하지만 오늘날 복제의 도움으로 타이라 신이 다시 한번 숲지대를 누빌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호주 과학자들이 타이라 신을 멸종으로부터 복원하기 위해 뭉쳤어요. 첫 번째 단계는 게놈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게놈은 동물이 어떻게 발달하고 기능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DNA 명령의 전체 세트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DNA가 완벽하게 보존되어야 해요. 운 좋게도 100여 년 이전에도 많은 타이라 신이 올바른 방법으로 저장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DNA를 완벽하게 보존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DNA는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동물 안에서 게놈을 재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될 거예요. 살찐 꼬리 더나트는 쥐 크기의 유대류입니다. 타이라 신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비록 이 두 종은 4천만 년의 진화에 의해 분리되었지만요. 이 둘 사이의 단절은 너무 커서 더나트에서 타이라 신을 만드는 과정은 개를 고양이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약 30억 개의 문자로 게놈을 만드는 것을 수반하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이 게놈 중 처음 96%는 동일하며 이미 매핑됐어요. 하지만 나머지 4%는 맑고 푸른 하늘의 퍼즐 조각을 연결하는 것과 같아요.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일단 생명체의 레시피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유전자가 편집되면 살아있는 배아가 더나트의 어미에게 이식될 수 있어요. 타이라 신의 임신은 몇 주밖에 되지 않지만 모든 유대류는 쌀 한 톨보다 조금 작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미에게서 먹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사용될 합성 파우치가 제작될 거예요. 타이라 신이 어미에 비해 너무 커졌을 때 어려움을 피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최종 결과는 90%만 타이라 신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미 멸종한 동물을 기존의 형태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새로운 타이로나트는 분명히 흥미로운 새로운 동물이 될 겁니다. 성공적으로 타이라 신을 부활시키는 과정 이후에는 그것을 예전 서식지에 다시 도입하는 일이 도전이 될 거예요. 비록 동물들이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은 게놈에서 추출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거예요. 어떻게 먹이를 찾고 방어하는지, 같은 종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포식자를 피하고 짝을 고르고 어떻게 부모로서 보살핌을 제공하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이러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줄 같은 종이 더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야생으로 방출하는 과정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타이라 신이 먹이사슬 꼭대기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이라 신의 귀화는 태즈메이니아에 있는 취약한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타이라 신이 성공적으로 복제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살아남은 다른 동물들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멸종동물을 복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여부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다른 8종의 동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복제가 더 저렴하고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연구 덕분에요. 하지만 멸종복원 프로젝트에 선정된 동물은 타이라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2003년에 피레네 아이벡스였어요. 그것은 복제되기 불과 3년 전에 멸종됐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이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않았죠. 안타깝게도 단지 몇 분 동안만 살다가 또다시 멸종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동물이 타이라신처럼 액체 항아리에 보존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울리 매머드와 같은 몇몇 동물들은 얼어붙어 있어요. 북극의 영구 동토층 안에서 최대 3만 년 동안 꽁꽁 언 채로요. 불행하게도 매머드 조직은 게놈 전체를 완전히 해독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머드의 정확한 복제품을 보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코끼리의 DNA는 매머드와 99% 일치합니다. 그래서 매머드의 유전자를 아시아 코끼리의 DNA와 결합하여 새로운 종의 매머드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하 40도의 낮은 기온을 견딜 수 있는 추위에 강한 아시아 코끼리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하이브리드 매머드를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까요? 매머드는 사실 툰드라 생태계에서 사라진 중요한 요소이고 영구 동토층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울리 매머드는 일종의 자연지구 공학자와 비슷해요. 나무를 뿌리째 뽑고 이끼와 관목을 끊임없이 짓밟고 경관을 망가뜨려서 평야와 풀의 성장을 촉진하죠. 작은 초목은 나무보다 햇빛을 덜 흡수하는데 이것은 땅이 열을 덜 흡수하게 하여 땅을 더 시원하게 하고 영구 동토층이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 영구 동토층은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해요. 영구 동토층에는 우리 대기보다 2배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한 생각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계획에 있었고 많은 동물들이 이미 툰드라에 소개되었습니다. 들소, 사양소, 무스, 야크, 술록 등이죠. 그리고 다음 10년 안에 최초의 매머드를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멸종동물 복원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동화 같은 과학이고 돈 낭비이자 화려한 과학기술 뽐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모든 과학에는 예상되는 일련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유전자를 복제하고 DNA를 추출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래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기대돼요. 복제 과정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복제 이외의 다른 과학적 발견에도 기여하고 발전시켜 의학의 획기적인 발견을 가져올 거예요. 사용 중인 복제 기술이 곧 의료 관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복제 기술은 인간의 주요 조직과 장기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복제는 또한 농업의 미래를 발전시킬 겁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소의 선택적 사육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좋은 소를 선택하고 그 수를 늘리는 거죠. 복제는 훨씬 더 나은 성질을 가진 최상의 소만이 태어나도록 함으로써 이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들고 훨씬 더 건강한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건 미래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항상 충분한 식량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든 기본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복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다른 멸종된 동물들을 재도입하여 전체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